안녕하십니까, 김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페이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의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숲을 지나갈 때 나무 하나하나에는 집중을 하는 반면 그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1단원의 제목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뭐가 있다고요? 규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과학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참 쓰는 걸 좋아하죠. 질량 보존이 된다라는 이야기.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질량 변하지 않는다.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성분 B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 기체의 경우에도 조금 다른데 기체가 반응을 할 때 규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게 뭐죠? 이러한 것에 어떤 것이 에너지가 관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1단원의 내용이고 그 중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물질의 변화, 즉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할 때 모든 것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운다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을 것이고요. 과학이 더욱더 아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구별할 정도의 암기가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리 변화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물리 변화인데 성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어떤 것들이 변하느냐라고 한다면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리 변화와 반대되는 변화가 되는데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질이 변하니까 그 전의 물질에서 성질이 변하면 새로운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인데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달라질 때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겠고요. 성질이 변하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화학 변화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키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질이 변하느냐 아니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쪽에 가면 분자라고 배우게 됩니다. 미리부터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단어만 설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 변화에서는 종이를 자른다. 그러면
종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종이의 모양이 변하겠죠. 이런 것은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도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학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로 된 단어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퍼져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잉크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퍼져나갔는데요. 만약에 제가 향수를 뿌리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향수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서 냄새가 나겠죠? 이런 경우도 확산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변할 때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설명했던 건 주로 모양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건데 상태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상태 변화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볼게요.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태 변화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체라고 하는 것이 액체로 변했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 저는 딱딱한 고체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떠니? 온도가 올라가서 액체가 되었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할 때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첨가를 좀 한다면요.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는 뭐가 될까요? 물이 될 테고요. 너무 굵네요. 조금 작게 할게요. 그 다음에 물이 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되겠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부 다 어려운 것도 한번 써볼까요? 얼음도 H2O이고요. 물도 H2O이고요. 그리고 수증기도 H2O가 됩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하나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성질을 어려운 말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라고요? 분자가 변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변할 때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 변화만 일어났다,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학 변화에 어떤 예가 있냐면 식물이 햇빛을 받아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녹말 포도당을 만드는 것, 즉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예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이 변해서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은 조금 어려운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물질인 물이 되죠. 이러한 것도 뭘까요? 두 개가 만나서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 변해서 새로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데, 이런 변화는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도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번 해달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많이 들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잘 이해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제의 양이 줄어든다. 양이 줄어든다. 겉으로 볼 때 방향제의 양이 줄어들었지만, 방향제가 적게 있던 성질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 빨간색으로 다시 갈게요. 성질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 방향제도 향기가 날 것이고요. 작아진 방향제도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리 변화라고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컵이 깨진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달라졌지만 컵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적을게요. 성질이 변하지 않았네요. 물리 변화. 자, 3번, 4번 넘어가고 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 봤다가 화학변화 봤다가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리변화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시면 설탕이 물에 용해된다. 용해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녹는다라는 얘기죠. 네. 설탕은 성질이 어떤가요? 달죠? 자,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면 설탕물은 어떤가요? 설탕물도 달죠? 결국 뭐죠?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설탕물이 물에 녹는 것도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녹여서 공예품을 만든다. 자, 이거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리를 녹여서 공예품을 만들면 그 공예품도 뭐겠죠? 유리 공예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성질이 변하지 않았으니 무슨 변화가 될까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음식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자, 음식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먹기 좋도록 크기를 작게, 즉 모양을 바꿔준 것이겠죠. 자, 이것도 성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리 변화이겠죠. 자,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화학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오이가 썩는다. 싱싱했던 오이가 썩으면 성질이 변하겠죠. 썩기 전에는 냄새가 나지도 않고 아삭아삭했고 그랬는데 오이가 썩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악취도 나고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겠죠. 자, 이것은 뭡니까? 성질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4번에 있는 단풍이 든다라는 것은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잎이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가서 앙금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앙금이 생성이 된다.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만났더니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역시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고기가 익는다라는 얘기도 뭐죠? 성질이 온도를 높게 해서 고기의 성질을 변하게 한 거죠. 이것도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사과가 부패되었다라는 얘기는 3번 내용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도 성질이 변하는 것이니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폭죽이 터지면서 밝은 빛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에 묽은 염산에 철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이나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성질이 변했냐 아니냐 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기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 생성한다 라는 얘기죠.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번도 성질이 변해서 어떤 변화죠?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문제에 물리 변화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1번, 2번, 5번, 9번, 11번이 되겠고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3번, 4번, 6번, 7번, 8번, 10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냐면 우선 교과서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교과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마그네슘이 연소하면 원래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역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기 전과 후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과및 정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커다란 마그네슘이 작게 변한 것이죠. 가위를 통해서 작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한 것이겠죠.
물리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연소, 어려운 단어죠. 산화라고도 하고 산화라고도 하는데요. 빠르게 산화하면서 빛과 열을 낼 때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선 탄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다시 돌아와서 마그네슘이 산소와 만나서 마그네슘이 타서 전혀 새로운 재라고 하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본 조각은 물리 변화이고 재라고 하는 것은 화학 변화인데 여기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마그네슘 리본 조각은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연소 후에 남은 재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이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과 만났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그런 성질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염산, 묽은 염산과 만났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리본 조각은 물리 변화, 크기, 모양이 바뀌었다. 그러면 묽은 염산과 반응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떨어뜨리니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발생했다. 연소 후 남은 재는 어떻죠? 화학 변화, 성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성질이요? 묽은 염산과 만나면 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을 잃어버렸네요. 떨어뜨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간단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를 배웠습니다. 옆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자, 차이는 뭐였었죠?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물리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화학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했었죠. 물리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대신에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했었고요. 화학변화에서 성질이 변한다라는 것은 뒤쪽에 가면 배우지만 분자의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 생겼기 때문에 성질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물리변화로 분류한 것의 특징을 써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모양과 상태가 변했다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 화학 변화로 분류한 것들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물리변화와 화학 변화를 표시를 했는데요. 화학 변화로 분류한 것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구별해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이 변한다 라는 얘기는요. 3번 단풍이 드는 것이 있었고요. 3번은 오이가 썩는 것이고요. 4번이 단풍이 변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6번에 앙금이 생기는 것, 그리고 7번에 고기가 익는 것, 그리고 8번에 사과가 썩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패된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빛을 내는 것은 10번에 폭죽이 터지면서 빛을 내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 냄새가 나는 것은
3번에 오이가 썩었을 때 악취가 났었죠. 그리고 7번에 고기가 익었을 때도 냄새가 날 테고요. 8번에 사과가 부패했을 때도 냄새가 났습니다. 맛이 변하는 경우도 어떻죠? 3번에 오이가 썩고 7번에 고기가 익고요. 8번에 사과가 부패되었을 때도 역시 맛이 변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앙금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6번에 앙금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7번에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12번에 묽은 염산에 철을 집어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열을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폭죽이 터졌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단단하기가 변한다라는 얘기는요. 단단하기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단단했던 것이 단단하지 않아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3번에 오이가 썩으면 단단했던 것이 단단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7번에 고기가 익으면 단단한 정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8번에 사과가 부패되었을 때도 단단한 정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화학 변화가 색깔이 변하거나 빛을 내거나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하거나 또는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거나 열이 발생하거나 단단하기가 변한다면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인가 화학 변화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변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변화. 저번 시간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녹색의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아래 두 상황은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변화를 구분해서 써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별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양초의 연소 반응.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만나는 거죠. 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양초가 타는 것처럼 빛이 나기도 하고요. 열이 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타는 것인데 빛과 열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고체인 양초가 액체의 양초로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액체 양초가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조금 전에 봤었죠? 빛과 열을 낸다, 탄다, 산소와 결합한다, 연소한다 라는 것은 화학 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양초의 연소 반응은 고체인 양초가 액체의 양초로 변하는 물리 변화도 있고요. 액체의 양초가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연소하는 화학 변화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철광석의 재련이 되겠는데요. 철광석의 재련에서 첫 번째, 고체인 철광석을
온도가 높은 곳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이쪽에 동그라미 틀어야 되겠죠? 액체로 변한다면 고체, 액체, 상태 변화가 되겠죠?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광석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는다. 철광석과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켰더니 철에 들어있는 철이 이렇게 있다면요.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반응시키면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철광석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순수한 철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물질을 얻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재련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흙을 섞어서 반죽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흙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섞여 있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요. 혼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죠? 물과 설탕이 요거는 설탕이 물에 녹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다른 걸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아침을 다들 먹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면 어머님이 사과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딸기도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믹서기에 넣고서 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와 딸기의 모양은 변하겠죠? 모양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과와 딸기의 맛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죠? 물리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섞여 있다. 믹서기라고 이야기했었죠? 믹스, 혼합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단순하게 섞여 있다라는 얘기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들이 변한 상태로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 변화가 되겠죠. 물과 흙이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것,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굽는다면, 불에 태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물리변화고 오른쪽에 있는 건 화학변화가 되겠습니다. 달걀이 깨진다라는 얘기는요. 달걀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물리변화가 될 테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라는 얘기는 뭐죠? 모양만 변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물리변화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물에 잉크가 퍼졌다라는 얘기도 이것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 속에서 잉크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거를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뭐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로 확산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역시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학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익으면서 뭐가 변하죠? 색도 변하고 맛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질이 변한다라는 얘기죠.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김치의 맛이 점점 씌어진다라는 얘기도요. 성질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오래된 기차가 붉게 녹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는 녹슨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철이 산소와 만나는 것입니다. 철이 산소와 만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화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 볼게요. 화살표로 산화철. 그러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단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철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건축용 재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점이 딱 하나가 있죠. 물이나 공기와 만나면 녹이 쓸면서 산화가 되면서 단단하지도 않고 만지면 부스러지잖아요. 그리고 색도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성질이 변해 새로운 물질이 되므로 화학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상에서는 녹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과학적인 용어로는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첨가하면요. 이렇게 철이 있다면 만약에 창문 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철이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색깔을 다르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철 표면에다가 이렇게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 같은 걸 칠하죠. 그러면 산소와 만나는 것을 억제해 주겠죠. 또는 물과 만났을 때에도 철과 직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변화, 녹쓰는 게 일어나는 것이 더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 단풍잎이 붉게 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니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화학 변화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고체의 드라이아이스가 액체가 아니라 뭐죠?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고체가 얼음이 열받으면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되고 액체가 열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되겠죠. 얼음, 물, 수, 증발, 기체, 수증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상태 변화라고 했는데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액체로 가야지 기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3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2층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층을 갈 때 2층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는 2층을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죠. 드라이 아이스는 2층을 거치지 않고 3층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처럼 거치지 않고 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해주고 승화가 되는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 하면 어려운데요. 베스킨 라빈스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면 얼마 정도 이동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넣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이 아이스가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물 위에 이렇게 놓아두면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조사하고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찾아라 라는 얘기는 학습지에서 얘기를 해줬죠.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요. 물과 흙을 섞어서 반죽을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무슨 변화가 된다고요? 물리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반죽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열을 가한다면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데 이건 무슨 변화가 될까요? 화학 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교과서는 16페이지가 되겠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변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변화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나번이 해당이 되겠죠. 어항의 물이 줄어든다. 왜 줄어들까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집이 좀 건조하거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집에 어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번을 보겠습니다. 면을 삶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되겠죠. 기체가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지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라번도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밥원, 채소를 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커다란 채소가 작은 채소로 변하는 거니까 크기가 변하는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리 변화는 4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는 물리 변화가 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그러면 맛있는 코코아가 되겠죠. 우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드러우면서요. 우유와 코코아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섞여서 맛있는 음료가 되겠죠.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다르게 해서 화학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초가 탄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연소라고 이야기했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성질이 변하니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다번에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한다. 세면대 같은 거 오래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끼거나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한다라는 얘기는요. 때하고 소독제가 반응을 하면서 때를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세면대에 있는 때가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가서요.
답안에 프라이팬에서 고기가 익는다. 고기가 왜 색이 표현이 안 되죠? 크기까지 표현해 볼까요? 갑자기 탭이 작동을 잘 안 하네요. 됐을까요? 된 거. 다시 한번. 됐네요. 고기가 익는다라는 얘기는 고기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화학 변화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깎아놓은 과일의 색이 변한다. 과일의 색이 변한다라는 얘기는 과일의 성질이 변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니까 아번도 화학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듣거나 학원을 가면서 주변을 쳐다보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물리변화인지 화학변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말이 좀 느리다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했고 그리고 조금 졸린 듯한 목소리라고 해서 듣고 있으면 좀 잠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서두르거나 강하게 억양을 주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많이 느리고 많이 졸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과학도 어려운데요.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